안녕하세요. 아비다선입니다.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모던한 그런 패션이나 심플하면서도 뭔가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패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살롱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레이어가 롱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미디움에서 사실 레이어를 한다는 것은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또 너무 소프트하면은 고객분들의 이미지에 도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프트한 느낌을 주면서 그라듀에이션과 레이어를 잘 믹스해서 살롱에서 고객분들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랭스를 디스커넥션이면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커넥션 커트에서는 사실은 파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크라운은 조금 그라듀에이션을 넣을 거고 이 아랫부분에는 제가 레이어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길이를 레이어 작업은 미디움에서 레이어 작업은 길이를 먼저 정해서 원랭스를 해버리면 소프트함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랭스를 최대한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버티칼로 작업하는 레이어 방식이 있고 호리존탈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레이어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버 다이렉션을 사용할 때는 사실은 버티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버 다이렉션 만약에 스트레이트 아웃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오버 다이렉션 안 필요하면 호리존탈로 해서 가도 되지만은 그래도 섹션이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가로로 하고 레이어를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잡게 되면 이쪽에가 양쪽이 낮고 가운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우리가 나눠서 레이어를 해줘야지 사실 버티칼로 스트레이트 아웃 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롱에서 우리 급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버티칼 레이어는 버티칼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위아래 길이를 표현할 때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리존탈은 좌우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버티칼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호리존탈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앵글을 얼마나 사용한다는 그 앵글만큼 요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이트 아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에서 90도로 다 들어서 하면은 길이가 전체적으로 같은 길이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기준점을 위쪽의 기준점을 여기를 두고 그라듀에이션 아래쪽이 기준이라면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주죠. 대부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미디움에서는 롱처럼 이렇게 앵글을 많이 주게 되면은 미디움에서는 좋은 레이어의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움에는 레이어를 그냥 미디움처럼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롱은 또 롱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리프트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익스터널을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앵글을 활용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호리존탈로 가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커트가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호리존탈로 하는 그 앵글만큼 이제 성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아랫부분에는 익스터널은 이제 원랭스가 없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원랭스가 없잖아요, 인터널. 그래서 완전한 레이어로서 소프트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라듀에이션 작업과 달리 레이어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롱에서 레이어 작업 같은 경우는 섹션이 그라듀에이션보다 조금 두꺼워도 좋습니다, 여러분.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섹션을 크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섹션 조금 크다고 해서 사실은 작업이 빨리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쪽에서도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섹션을 조금 크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은 시간 단축의 관점보다가 그래야지 섹션이 조금 이렇게 둔탁하게 조금 와이드 해야지 그 레이어의 어떤 느낌들이 조금 더 러프해진다는 거죠. 너무 섹션이 작으면은 그 레이어의 느낌이 너무 디테일해 가지고 조금 레이어의 느낌이 좀 거친 느낌이 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커트를 할 때 그 미용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가 크로키 크로키 우리가 그 데생에서 보면은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크로키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선을 촉촉촉 굉장히 러프하게 그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레이어의 분위기를 머릿속에 어떤 거는 생각을 하고 레이어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요 부분, 익스턴을 요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우리 요걸 확보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요 앵글을 사용하고 오버 다이렉션도 동시에 이제 조금 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우측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앵글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뭐 이쪽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는 그라듀에이션과 달리 우리가 스케치에서 데생에서 크로키 같은 그런 기법이다 생각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면 레이어의 느낌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오버 다이렉션과 엘리베이션을 동시에 같이 조금 활용을 하면 도움 되겠죠. 이 좌우의 랭스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좌우의 랭스를 체크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 헤드 포지션 바로 하고 길이 체크를 해서 어느 쪽이 조금 길이감이 있는지. 지금 높이가 약간 파팅의 높이가 조금 이쪽이 높고요. 지금 조금 낮는 그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어가 이거는 이제 물론 드라이 해야지 어느 정도 컨셉이 보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작업하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또 작업할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상이 헤드 쉐입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라운드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운드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나중에 윗부분이 너무 볼륨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덜 돼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미디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특히 쇼트하고는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라듀에이션을 하든 레이어를 하든 크게 우리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의 상황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여러분, 크라운이랑 이제 네이프하고 백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나중에 익스트럴은 제가 조금 더 줄일 거고, 그럼 이제 사이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드는 이제 파팅을 하나로 보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파팅을 조금 우리가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지를 얼마나, 앞머리 부분을 얼마나 변화를 줄 거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도 조금 컨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작업은 사실은 응용 커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먼저 이런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가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델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한 다음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한 작품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시면은 한 작품을 배워갈 수는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작품 가지고도 몇 가지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하는 베이직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데일리 코스처럼 오셔가지고 우리 아카데미 출신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뭐 스타일을 하나 배워 가셔도 되고, 만약에 저희 아카데미 출신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서 기초는 공부하셔야죠. 베이직 디자인 요소나 이런 거를 분명히 좀 공부를 하고 가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정규 과정에 오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평소에 우리가 늘 하는 작업 방식이라서 정규 과정에서 커트의 기본 개념을 마스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뭐 어느 과정이 좋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뭐든지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완전하게 마스터를 하는 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충분히 길이감이 있어서 먼저 조금 길게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줄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기 때문에 프린지가 무거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이트 아웃해서 먼저 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얼마나 나중에 소프트하게 프린지를 만들 건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죠. 나중에 제가 프린지를 조금 짧게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헤어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륨을 좀 줄 거냐, 아니면은 조금 가벼운 라이트하게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어의 정도를 정하면 되고, 아니면 그라듀에이션을 여기다 접목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한 레이어를, 우리 분위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컬러나 이런 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컬러를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면은 고객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커트는 가격대를 조금 여러분들이 올려도 돼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레이어는 이제 조금 정말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레이어를 줘서 좋아하는 그런 고객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고객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강한 레이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층을 많이 낸다고 사실은 뭐 레이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고객에 따라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도 아주 내추럴하게 해서 잘 어울리는 분이 있고, 고객도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또 강하게 해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듯이, 어느 색조를 사용하는 따라 이미지가 바뀌듯이 레이어의 정도, 그 다음에 어디다가 레이어를 많이 표현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 되겠죠. 오버 다이렉션을 조금 줘서 우측은 좌측보다가 약간 측면 여기 요 부분 템플 에리아라 그러죠. 이렇게 눈썹이 꺾이는 부분 있죠. 요 눈 위에 바로 눈썹 꺾인 요 부분은 이제 너무 짧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프린지는 오늘 너무 길게 하는 프린지가 아니라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앞머리는 나중에 제가 프린지 헤어라에서 앞부분에 있는 뱅이나 프린지를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 있는 인터널 작업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톱 헤어는 이전에 작업되어 있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피봇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춤을 줄 거예요. 레이어를 우리가 하고 나면은 레이어를 했을 때 그라듀에이션을 했을 때 오늘은 온랭스가 전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레이어를 했을 때하고 그라듀에이션 했을 때 평소에 내가 온랭스를 포함해서 했던 커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커트에 대한 자신감 일단은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고 생활한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경험이 조금 디자이너 이제 승급하고 스텝 생활하다가 디자이너 이제 이렇게 승급하시는 시간이 이제 짧은 분들은 아무리 경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그 공부를 커트에 대한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를 조금 해놓은 게 좋아요. 왜냐면 이론이 사실 자신감 얻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영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충분하게 외우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기가, 물론 연습이나 이런 게 바탕이 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론이 막히면은 실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렵다는 거죠.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평소에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비다슨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참고하고, 또 기회 되거든 아카데미, 저희 아카데미 이제 안 다녀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세요. 뭐 다른 아카데미에서 물론 다 공부를 했겠죠. 뭐 그런 분들 있겠죠. 그렇더라도 또 여기는 어떤 게 또 도움이 되는 게 혹시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공부는 어디든 다 잘 가르쳐줘. 근데 그 아카데미마다 또 그죠?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배워두면 좋죠. 저희 아카데미에도 잘하는 게 있고, 또 그 외에 또 아카데미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두면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이제 안 다녀가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오셔가지고 뭐를 가르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좀 다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질서가 잡히겠죠. 한번 제가 이제 버티칼로 작업하고 호리존탈로, 다이고날로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훨씬 더 이제 정리정돈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오늘 작업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디움에서 레이어가 일반적인 그런 레이어보다는 조금 강하게 표현됨으로써 좀 더 라이트하고 좀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좀 내추럴한 느낌도 들고 좀 액티비티, 비비드, 여성들의 그 레이어가 주는 느낌이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볍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캐주얼한 그런 의상을 입는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그 레이어를 조금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작업한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살롱에서 고객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거는 레이어를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레이어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볼륨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슬라이싱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띵닝이라 그러잖아요. 모발량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은 나중에 이제 펌할 때나 이럴 때가 조금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어떻게 할 건지 고객의 어떤 캐릭터나 레이어의 컨셉에 맞춰서 필요하면은 펌을 한다든지. 특히 컬러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죠. 레이어는 너무 어두운 컬러는 부담을 주죠. 그래서 레이어 표현이 덜 되니까 좀 라이트한 그런 컬러로 변화를 준다면은 아마도 여러분 살롱에 상당히 응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